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예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알파가 허근인 건 맞지만 어쨌든 예의 근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제곱이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k도 실수죠? 그러면 요놈도 실수, 요놈도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여전히 허수죠. 실수와 허수를 더했음에도 0이 됐다는 것은 결국 허수 알파 앞에 붙어있는 k-3이 0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수와 허수를 곱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는 그 실수가 0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가 3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k가 3이라는 걸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k가 3이니까 얘는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6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k가 3이라는 거 그것만 찾아내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 얘 두 근의 차가 4일 때 요놈 두 근의 차는 d이다. d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차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놈은 4-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16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근의 차가 4란 얘기는 결국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 16이 된다는 뜻이니까 a가 이꼴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a가 4니까 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이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두 근을 아까랑 똑같이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놔볼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알파 베타는 4가 되는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 64에서 요놈의 4배를 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빼주시면 48이 되고 이 48이 결국은 두 근의 차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차의 제곱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48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54 두 개를 곱했을 때 자, 절대값 알파가 2k라고 놓는다면 k가 나왔나요? 그러면 2t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를 얼마로? 3t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알파 베타라는 놈은 결국 6t의 제곱이 됩니다. 그놈이 54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그지? 54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t의 제곱은 9가 돼요.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문제는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t는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이꼴 6이 되는 거고 얘는 이꼴 9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알파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베타가 그냥 9가 되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라는 놈은 두 근의 합과 관련이 있죠? 자, 두 근의 합은 3입니다. 이 3이 바로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근이 자연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5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2니까 두 개가 모두 자연수라면 더해도 자연수고요. 곱해도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m-5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m 플러스 2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m-5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m은 5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래야만 자연수니까. 그래서 m이 5보다 큰
m은 뭐가 돼야 돼? 정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연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m과 m이 양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도 m이 되고요. 알파 베타 빼기 2도 m이 됩니다. 즉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다시 쓰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퀄 얼마가 되냐 하면 요거 넘어가면 7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보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 등장을 했죠? 그 다음 알파 단독으로 등장을 했죠? 베타 단독으로 등장을 했으면 항상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하면 괄호를 2개 쳐주신 다음에 여기에 알파와 베타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오죠. 따라서 이쪽은 8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다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1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됐지? 그러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자연수니까. 그렇지? 그러면 0 이상의 정수 2개를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는 1과 8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와 4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4와 2도 가능하겠지만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알파가 2이고 베타가 9이거나 혹은 알파가 3이고 베타가 5이거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알아냈으면 이제 끝난 거죠. m 값은 그냥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5를 더 더하면 되는 거니까 m은 얼마도 가능하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1이죠? 거기다 5 더하면 16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m은 두 개 더하면 8이죠? 거기다 5 더하면 13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두 값이 5보다 큰 정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했네요. 그럼 모든 정수 m값의 합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29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꼴이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걸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문제 푸는 게 상당히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군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일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 군의 곱을 구하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주르륵 전개하면요. 한 번에 갑시다. 3x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여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x 여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x가 됩니다. 왜냐하면 a도 2번 빠지고 b도 2번 빠지고 c도 2번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ab, bc, c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합이 4란 얘기는 결국 3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란 얘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냥 6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3분의 a, b, b, c, ca의 합이 얼마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결국 a, b, b, c, ca 요거 다 더한 놈은 마이너스 9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상태에서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 얘 두 군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도 전개하면 3x 제곱에 자 여긴 필요 없죠. 두 군의 곱만 구하는 거니까 상수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결국 두 군의 곱은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즉 36에서 빼기 2배의 요놈 해주면 되니까 2배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되겠죠? 따라왔죠?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3,
요거 약분하면 12 되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12 플러스 6 해서 정답은 1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 얘 두근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근데 요거 우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두근의 합, 즉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결국 뭐다? 마이너스 3 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얘니까 결국 얘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1 이꼴 0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2인 걸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2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2 이꼴 0 요 놈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있잖아. 알파, 베타가 두근인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거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근이 0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0은 아니죠. 왜냐하면 x가 0일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놈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면 1 빼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1 이꼴 0이 됩니다. 그러면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요. 이놈을 그러니까 요거에다 그냥 x분의 1 대신 t를 대입한 거야. 그럼 요놈의 두근은 결국 t가 x분의 1과 똑같으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겠죠. 즉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 이꼴 0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끝났지. 이놈의 2배만 해주시면 우리가 요놈과 똑같은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었던 방법과 요렇게 푸는 방법, 역수를 두 근으로 한다라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서 요렇게 바꾼 다음에 요걸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다음 340번.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방정식 요놈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합을 먼저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자 요거 통분해 주시면 요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두근의 합이 됩니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은 곱하면 돼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인데 요 놈이야 우리가 2 플러스 2분의 1인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놈이 결국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요건 그냥 2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5잖아요. 결국 2분의 5 빼기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되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분의 3이니까 x제곱 빼기 2분의 3x 두근의 곱은 1이니까 1 이꼴 0인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 2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예, 어렵지 않게 요런 거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D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점 P를 지나고 정사각형의 각변에 평행한 두 개의 그 선분을 그려서 그놈들이 각각 만나는 점을 E,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PFGC의 길이가 28이야. 그러니까 요거. 요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두 선분 AE와 AH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알파라고 놓을까요? AH를 알파라고 놓고 AE를 베타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10-베타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는 10-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놈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얘와 얘를 합한 거의 2배니까 20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의 2배, 즉 40 빼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놈이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넘기면 12는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6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놈의 넓이는 결국 이 둘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100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가 아니라 빼기 10알파네요. 그죠? 빼기 10알파 빼기 10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놈은 얼마입니까? 100 빼기 10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60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얘가 얼마? 46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 두 개만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쵸?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6 이꼴 0 이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